5월 14일 화요일 오후 3시. 김정희는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집으로 향합니다. 68세. 하지만 걸음걸이는 가볍습니다. 건강합니다. 대치동 음마아파트 34평. 시세 35억. 20년째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 가족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15층 버튼을 누릅니다. 오늘 저녁은 뭘 해줄까? 정희는 중얼거립니다. 평생 반복해온 생각입니다. 15층 도착. 현관문 앞에 섭니다. 열쇠를 꺼내려는 순간 안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며느리 박미영의 목소리입니다. 네, 강 변호사님. 제가 알아본 바로는요. 정희는 손을 멈춥니다. 변호사? 무슨 일로? 어머니가 요즘 건망증이 심해지셨거든요. 정희의 미간이 찌푸려집니다. 건망증? 나한테? 네, 일부러 약 빼먹게 하고 있어요. 그래야 증상이 심해 보이잖아요. 정희는 숨이 멎습니다. 뭐라고? 치매 진단서는 아는 의사 선생님께 부탁하면 되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분, 정희의 손이 떨립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제가 신청하면 재산 처분 가능하죠?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당연하죠. 법원 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부동산도 주식도 다요. 며느리가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대치동 집만 팔아도 30억은 되니까 여의도 오피스텔까지 합치면 40억 넘죠. 정희는 현관문에 등을 기댑니다. 요양원은 저렴한 곳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월 200만 원 정도면 충분하겠죠. 네, 그 정도면 됩니다. 나머지 돈은 부인께서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거의 40억이 남네요. 남편 명의로 돌리면 문제 없죠? 물론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니까요.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서류 가져오시죠. 5월 말쯤 후견인 신청 들어가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통화가 끊어집니다. 정희는 조용히 뒤로 물러섭니다. 엘리베이터로 돌아갑니다. 1층 버튼을 누릅니다. 손이 덜덜 떨립니다. 로비로 내려옵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햇빛이 눈부십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처 커피숍으로 들어갑니다. 구석 자리에 앉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합니다. 하지만 마시지 못합니다. 10년이었구나. 정희는 중얼거립니다. 회상이 시작됩니다. 6개월 전 거실에서 어머니,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며느리가 묻습니다. 화요일이지. 정희가 대답합니다. 어제는요? 월요일이고 그제는요? 일요일이잖니. 며느리가 한숨을 쉽니다. 어머니, 깜빡하신 거 아니에요? 그제는 토요일이에요. 정희는 당황합니다. 아, 그랬나? 내가 헷갈렸나 보네. 며느리가 남편에게 속삭입니다. 여보, 어머니, 요즘 정말 심각한 것 같아. 3개월 전 부엌에서 정희는 혈압약을 찾습니다. 분명 여기 뒀는데 약통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영아, 내 혈압약 못 봤니? 며느리가 들어옵니다. 어머니, 또 안 드셨어요? 어제도 그러시더니. 아니야, 분명 먹었는데. 어머니, 요즘 자꾸 까먹으시네요. 걱정돼요. 며느리가 새 약통을 꺼냅니다. 제가 새로 받아왔어요. 잘 드세요. 한 달 전 친척 모임에서 며느리가 시누이에게 말합니다. 언니, 요즘 어머니가 많이 힘드세요. 정희는 옆방에서 그 말을 듣습니다. 깜빡깜빡 하시고, 저도 걱정이에요. 그래? 병원은 가봤어? 다음 주에 모시고 가려고요. 혹시 치매는 아닐까 싶어서요. 정희는 가슴이 답답합니다. 회상이 끝납니다. 커피숍 자리로 돌아옵니다. 모든 게 연기였어. 정희는 깨닫습니다. 약을 숨긴 것도
날짜를 헷갈리게 한 것도, 친척들에게 소문을 퍼뜨린 것도 다 계획이었어. 10년 동안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전화번호부를 엽니다. 이성자, 50년 지기 친구입니다. 변호사입니다. 전화를 겁니다. 2번 울립니다. 여보세요? 성자야, 나 정희야. 정희. 왜? 목소리가 왜 그래? 나 지금 만날 수 있어? 무슨 일이야? 말로는 설명 못해. 지금 당장 만나야 해. 알았어. 우리 사무실로 와. 30분 후에 볼게. 고마워. 전화를 끊습니다. 정희는 일어섭니다. 쇼핑백을 챙깁니다. 커피숍을 나갑니다. 택시를 탑니다. 서초동 이성자 법률사무소로 가주세요. 기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차가 출발합니다. 정희는 창밖을 봅니다. 강남대로를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평범한 오후입니다. 하지만 정희의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10년이야. 10년 동안 날 속였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을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을까? 택시가 서초동에 도착합니다. 이성자 법률사무실 건물 앞에 섭니다. 정희는 내립니다. 카드를 긁습니다. 건물로 들어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7층 버튼을 누릅니다. 7층 도착. 이성자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엽니다. 정희야. 이성자가 달려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정희는 그제야 무너집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성자야, 나 큰일 났어. 둘은 상담실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며느리가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뭐? 이성자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오늘 우연히 들었어. 변호사랑 통화하는 거. 정희는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건망증을 조작하고, 치매 진단서를 위조하고, 성년 후견인을 신청하고, 재산을 처분하고, 요양원에 보낸다고. 이성자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 여자가 미쳤구나. 10년 동안 준비한 것 같아. 오늘 통화 내용으로는 이성자는 노트북을 엽니다. 정희야. 이건 명백한 범죄야. 사기야. 학대고, 횡령, 미수야. 정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성자는 정희의 손을 잡습니다. 정희야. 우리도 준비하자. 준비. 그래. 며느리처럼 조용히, 치밀하게 정희는 이성자를 봅니다. 증거를 모아, 녹음하고, 기록하고, 영상을 찍어, 그리고 법적으로 막아. 명의 이전도, 후견인 신청도, 며느리가 행동에 옮기는 순간을 기다려. 그때 단번에 끝내는 거야. 정희의 눈빛이 변합니다. 할 수 있어? 이성자가 미소를 짓습니다. 나 40년 동안 그냥 변호사 한 게 아니야. 정희도 미소를 짓습니다. 처음으로 오늘 웃습니다. 고마워, 성자야. 뭘, 우리 사이에. 그날 밤 정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며느리가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며느리가 묻습니다. 목소리는 상냥합니다. 백화점 갔다 왔어. 쇼핑 좀 하고. 정희는 평소처럼 대답합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응, 밖에서 먹었어. 그러세요. 그럼 편히 쉬세요. 며느리가 미소를 짓습니다. 정희도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미소는 다릅니다. 며느리는 희생양을 보는 미소입니다. 정희는 먹이를 노리는 미소입니다.
정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침대에 앉습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이성자가 보낸 문자가 와 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만나자. 계획을 세우자. 정희는 답장을 보냅니다. 알았어. 고마워.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대치동 야경이 펼쳐집니다. 이 아파트 35억, 여의도 오피스텔 10억, 주식과 예금 5억, 총 50억, 모두 4명이야. 정희는 중얼거립니다. 며느리는 몰라. 남편 명의로 된 줄 알아. 하지만 전부 내 이름이야. 2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정리한 거야. 며느리는 한 번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적이 없어. 그냥 당연히 자기 거라고 생각했지. 정희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10년 동안 날 속였으니 나도 조용히 준비할 시간은 있겠지.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합니다. 천장을 봅니다. 내일부터 시작이야. 며느리가 쌓아 올린 10년. 나도 무너뜨리는데 10년 걸리지 않을 거야. 단 한 방이면 돼. 정희는 눈을 감습니다. 긴 싸움이 시작됩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며느리 박미영이 출근합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정희는 평소처럼 대답합니다. 현관문이 닫힙니다. 정희는 5분을 기다립니다. 혹시 뭘 깜빡하고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5분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며느리 방으로 향합니다. 문을 엽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방입니다. 책상으로 갑니다. 서랍을 엽니다. 첫 번째 서랍은 화장품과 액세서리입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엽니다. 노트북이 있습니다. 정희는 노트북을 꺼냅니다. 책상 위에 놓습니다. 열어봅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습니다. 정희는 생각합니다. 며느리가 자주 쓰는 숫자. 결혼기념일? 아닙니다. 생일? 아닙니다. 손주 지훈이 생일? 맞습니다. 화면이 열립니다. 바탕화면에 파일들이 보입니다. 사진 폴더, 문서 폴더, 그리고 하나. 어머니 재산 정리 계획. 정희의 손이 멈춥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파일을 클릭합니다. 엑셀이 열립니다. 첫 번째 시트, 재산 목록, 대치동 아파트 84제곱미터, 시세 35억, 여의도 오피스텔 59제곱미터, 시세 10억, 주식 삼성전자 외 3종, 평가액 3억, 예금 및 적금 2억, 합계액 50억. 정희는 화면을 응시합니다. 정확합니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트를 클릭합니다. 처분 일정. 2025년 3월. 건망증 심화 작업. 2025년 4월. 정신과 진단서 확보. 2025년 5월 15일. 성년후 견인 신청. 2025년 5월 말. 법원 신문. 2025년 6월 초. 후견인 선임. 2025년 6월 중순. 부동산 매물 등록. 2025년 7월. 계약 및 잔금. 2025년 8월. 요양원 입소. 오늘이 5월 15일입니다. 정희는 깨닫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세 번째 시트. 비용 계산. 요양원 비용. 월 200만 원. 10년 예상. 총 2억 4천만 원. 남는 금액. 47억 6천만 원. 명예 이전. 남편 김민수. 세금 최소화 방안. 증여세 신고 안함. 명의 신탁 형태. 정희는 사진을 찍습니다. 모든 시트를 하나하나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합니다. 네 번째 시트가 있습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친척들에게 소문 퍼뜨리기. 완료. 혈압약 관리. 진행 중.
날짜 헷갈리게 하기. 진행 중. 정신과 의사 섭외. 완료. 강남 땡땡 정신과 이 원장. 법무사 섭외. 완료. 서초 땡땡 법무사 강 사무장. 요양원 물색. 진행 중. 세 곳 후보지 선정. 정의는 모든 내용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노트북을 닫습니다. 다시 서랍에 넣습니다. 정확히 원래 위치에. 정의는 숨을 고릅니다. 서랍을 더 뒤집니다. 맨 아래 서랍을 엽니다. 옷가지들이 있습니다. 옷을 들어 올립니다. 밑에 검은색 다이어리가 보입니다. 가죽 표지입니다. 자물쇠가 달려 있습니다. 정의는 다이어리를 꺼냅니다. 자물쇠를 확인합니다. 비밀번호 3자리. 노트북 비밀번호 끝 3자리를 눌러봅니다. 찰칵 열립니다. 다이어리를 펼칩니다. 첫 페이지. 2015년 3월 2일. 오늘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다. 68세라고 하지만 건강해 보인다. 남편 말로는 재산이 50억 정도 된다고 한다. 대치동 아파트와 여의도 오피스텔, 그리고 주식, 모두 시어머니 명의란다. 남편은 외동아들이니 언젠가 다 우리 거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너무 오래 사시면 곤란하다. 계획을 세워야겠다. 정의는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계속 넘깁니다. 2016년 7월 15일. 시어머니가 생각보다 고집이 세다. 재산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다문다. 명의 이전 같은 건 꿈도 못 꾼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2017년 11월 3일. 친구 변호사에게 상담받았다. 성년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다고 한다. 치매나 정신질환이 있으면 가족이 후견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재산 처분도 가능하다. 이거다. 정의는 페이지를 넘깁니다. 2018년 5월 20일.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로 했다. 실제로 치매에 걸릴 때까지 기다릴 순 없다. 조작해야 한다. 건망증을 심어주는 것부터 시작한다. 2019년 3월 10일. 약을 빼먹게 하는 작전이 효과적이다. 혈압약을 몰래 버리고 안 드셨다고 지적한다. 시어머니는 당황한다. 분명 먹었다고 하지만 증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흔들면 된다. 2020년 8월 7일. 친척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시어머니 건망증이 심하다고, 요즘 힘들다고, 다들 안쓰러워한다. 나를 효부라고 칭찬한다. 웃긴다. 정의는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202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온 가족이 모였다. 시어머니가 오늘 날짜를 헷갈리셨다. 내가 일부러 어제가 크리스마스라고 했더니 그런 줄 아신다. 친척들 앞에서 창피를 주었다. 시누이가 걱정하는 표정이다. 계획대로다. 2023년 6월 30일. 정신과 의사를 섭외했다. 친구 소개로 만났다. 돈을 주면 진단서를 써준다고 한다. 500만 원. 비싸지만 50억을 위해서라면 싸다. 2024년 10월 10일. 변호사를 고용했다. 후견인 신청 절차를 준비 중이다. 필요한 서류들을 모으고 있다. 이제 거의 다 왔다. 2025년 5월 1일. 드디어 디데이가 정해졌다. 5월 15일 후견인 신청. 6월 중 부동산 매각 시작. 8월 요양원 입소. 10년을 준비했다. 이제 50억이 내 손에 들어온다. 시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조용히 지내시면 된다. 아무도 찾지 않을 곳으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정의는 다이어리를 덮습니다. 손이 덜덜 떨립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다이어리 모든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이어리를 제자리에 놓습니다. 옷으로 덮습니다. 서랍을 닫습니다. 정의는 방을 나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이성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성자야, 나야. 정희야. 무슨 일이야? 증거 확보했어. 뭘? 며느리 노트북이랑 다이어리.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합니다. 엑셀 파일에 모든 계획이 있어. 재산 목록부터 처분 일정까지. 다이어리에는 10년간의 기록이 있어. 2015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날 속였는지, 어떻게 조작했는지. 전부 다. 이성자는 잠시 침묵합니다. 정희야. 이건 결정적 증거야. 사진 다 찍었어. 이메일로 전송했어. 잘했어. 절대 지우지 마. 오늘 오후에 사무실로 와.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해. 알았어. 그리고 정희야. 응? 절대 며느리한테 들키지 마. 아직은 안 돼. 알아. 조심할게. 전화를 끊습니다. 정희는 심호흡을 합니다. 감정을 추스릅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점심 준비를 시작합니다. 평소처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김치를 썹니다. 계란을 굽습니다. 정오가 됩니다. 며느리가 점심 먹으러 돌아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밥 먹자. 두 사람은 식탁에 앉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며느리가 묻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보다. 정희는 웃습니다. 며느리도 웃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은 다릅니다. 며느리는 승리를 확신하는 웃음입니다. 정희는 복수를 준비하는 웃음입니다. 식사가 끝납니다. 며느리가 회사로 돌아갑니다. 정희는 설거지를 합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외출 준비를 합니다. 오후 2시, 정희는 이성자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성자야, 정희야, 어서 와. 상담실로 들어갑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꺼냅니다. 사진들을 보여줍니다. 이성자는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10분이 지났습니다. 이성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정희야, 이건 완벽한 증거야. 정말? 응, 며느리가 10년간 준비한 범죄의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 이성자는 노트북을 엽니다. 화면을 정희에게 보여줍니다. 형법 제324조. 중훈죄. 아니지. 형법 제347조. 사기죄. 형법 제350조. 공갈죄. 노인복지법 제39조 2구. 노인학대. 이성자는 설명합니다. 며느리가 한 행동들은 전부 범죄야. 치매를 조작한 거, 사기미수, 재산을 가로채려 한 거, 횡령미수, 약을 숨기고 정신적으로 괴롭힌 거. 노인학대. 전부 처벌 대상이야. 그럼 며느리는? 실형이야. 최소 2년에서 3년. 정희는 깊게 숨을 쉽니다. 하지만 아직은 안 돼. 왜? 며느리가 아직 행동에 옮기지 않았어. 계획만으로는 약해. 실제로 후견인 신청을 하거나 요양원에 보내려 할 때 그때 잡아야 확실해.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며느리 계획대로라면 오늘 후견인 신청 서류를 준비할 거야. 다음 주쯤 법원에 제출하겠지. 그때까지 기다려. 정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어. 참을게. 그리고 우리도 준비해야 해. 뭘? 이성자는 서류를 꺼냅니다. 첫째, 재산 명의 이전 금지 가처분. 며느리나 아들 명의로 절대 못 옮기게 법원에 신청하는 거야. 둘째, 유언장 작성. 만약을 대비해서 미리 정리해 두는 거야. 셋째,
의학적 증거 확보. 대학병원에서 정식으로 검사받아. 치매가 아니라는 진단서를 받아두는 거야. 넷째, 녹음과 영상. 며느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기록해. 정희는 듣습니다. 하나하나 새깁니다. 할 수 있어? 이성자가 묻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 수 있어. 아니, 해야 해. 10년 동안 당했어. 이제 내 차례야. 이성자는 정희의 손을 잡습니다. 힘내. 내가 옆에 있어. 고마워, 성자야. 그날 저녁, 정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며느리는 아직 퇴근 전입니다. 정희는 며느리 방으로 갑니다. 작은 녹음기를 설치합니다. 책장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 거실에도 하나 설치합니다. TV 뒤에, 부엌에도 하나 설치합니다. 냉장고 위에, 모두 이성자가 준 장비입니다. 저녁 7시, 며느리가 귀가합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수고했어. 저녁 먹자. 두 사람은 저녁을 먹습니다. 며느리는 핸드폰을 봅니다. 무언가 문자를 보냅니다. 정희는 슬쩍 봅니다. 강 변호사에게 보내는 문자입니다. 내일 오전에 서류 가져가겠습니다.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시작됐구나. 식사가 끝납니다. 며느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정희는 설거지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성자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며느리가 내일 변호사 만난대. 시작됐어. 이성자가 답장합니다. 알았어. 우리도 준비됐어. 조심해. 정희는 침대에 눕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10년 계획 vs 완벽한 역습. 누가 이길까요? 정희는 미소를 짓습니다. 이미 승부는 정해졌어. 며느리는 몰라. 모든 증거가 내 손에 있다는 걸. 정희는 눈을 감습니다. 내일이 기대됩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정희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도착합니다. 신경과 전문의 진료 예약을 했습니다. 이성자가 소개해준 의사입니다. 대기실에 앉습니다. 10분 후 호출됩니다. 김정희님 들어오세요. 진료실로 들어갑니다. 50대 남자 의사가 앉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자 변호사님 소개로 왔습니다. 아,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앉으세요. 정희는 앉습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어떤 검사를 원하시나요? 치매 검사요. 정밀하게요. 특별한 증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증상은 없어요. 증명이 필요해요. 의사는 알겠다는 표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인지능력 검사하겠습니다. MMSE, MUCA, 그리고 MRI까지. 결과가 나오려면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괜찮습니다. 검사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기억력 검사. 지금부터 단어 3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 자동차, 모자. 따라 해보세요. 나무, 자동차, 모자. 좋습니다. 잠시 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진압력 검사.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5월 16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수요일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서울대학교 병원입니다. 세 번째, 계산 능력. 100에서 7을 빼면? 93입니다. 거기서 또 7을 빼면? 86입니다. 계속 빼주세요. 79, 72, 65, 58. 검사는 30분 동안 계속됩니다. 집중력, 언어 능력, 판단력. 모든 항목을 확인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어 3개 기억하십니까? 나무, 자동차, 모자. 완벽합니다. MRI 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기계 안에 눕습니다. 30분간 촬영합니다. 검사가 모두 끝납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옵니다. 그때 다시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희는 병원을 나옵니다. 이성자에게 전화합니다. 검사 다 받았어. 수고했어. 결과 나오면 바로 연락해. 그날 오후 정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며느리는 아직 출근 중입니다. 정희는 며느리 방으로 갑니다. 책장 뒤에 설치한 녹음기를 확인합니다. 작동 중입니다. 소형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옷장 위에, 책 사이에 모두 배터리가 2주는 가는 제품들입니다. 거실과 부엌도 다시 확인합니다. 모두 정상 작동합니다. 정희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저녁 6시 며느리가 귀가합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손 씻고 밥 먹자. 식사를 하는 동안 며느리가 말합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응, 괜찮아. 혹시 어지럽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아니, 왜? 아니에요. 그냥 걱정돼서요. 정희는 알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증상을 확인하는 거라는 걸. 정희는 연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요즘 가끔 깜빡할 때가 있긴 해. 어떤 거요? 아까 뭐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 며느리의 눈이 반짝입니다. 그래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지만 정희는 속으로 웃습니다. 며느리가 함정에 빠지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납니다. 며느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정희는 설거지를 합니다. 그리고 거실에 앉습니다. TV를 켭니다. 뉴스를 봅니다. 하지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며느리 방에서 나는 소리를, 며느리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희는 TV 소리를 줄입니다. 전화가 끊어집니다. 정희는 입술을 깨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녹음기가 모든 걸 녹음했을 겁니다. 다음 날, 며느리가 출근하고 아들도 출근합니다. 정희는 며느리 방으로 갑니다. 녹음기를 꺼냅니다. 노트북에 연결합니다. 파일을 재생합니다. 어제 저녁 며느리의 통화 내용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정희는 파일을 저장합니다. 절대 지워지지 않게 녹음기를 다시 제자리에 놓습니다. 정희는 이성자에게 전화합니다. 성자야, 며느리가 요양원 알아봤어. 이제 고지네. 응? 골든라이프 요양원이라고. 알았어. 내가 그쪽도 확인해 볼게. 고마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다시 병원을 방문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설명합니다. 김정희님, 결과 아주 좋습니다. MMSE 점수 30점 만점에 29점, 무CA 점수도 정상 범위입니다. MRI 결과 뇌에 아무 이상 없습니다. 치매 소견 전혀 없으십니다. 68세 치고 매우 건강하십니다.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진단서 발급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몇 부 필요하세요? 3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진단서를 받습니다. 인지능력 정상 소견서, 치매 아님 확인서, 정신능력 완전함 증명서. 정희는 서류를 소중히 챙깁니다. 병원을 나옵니다. 이성자 사무실로 갑니다. 성자야, 진단서 받았어. 이성자가 서류를 확인합니다. 이걸로 며느리 계획은 무효야. 이성자는 서류 한 장을 내밉니다. 재산 명의 이전, 금지 가처분 결정문. 이제 며느리나 아들 명의로 절대 못 옮겨. 정말? 응. 정희는 감격합니다. 고마워, 성자야. 이성자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정희는 유언장을 읽습니다.
유언자 김정희는 본인의 전 재산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대치동 아파트는 매각 후 아동복지재단에 기부한다. 여의도 오피스텔은 암연구소에 기부한다. 주식과 예금은 손자 김지훈의 교육신탁으로 설정한다. 단 박미영은 적금 불가. 며느리 이름을 보고 정희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응. 며느리한테 한 푼도 안 가게. 사인할게. 공증인이 사무실로 올 거야. 그날 저녁 정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원 갔다 왔어. 아니, 그냥 검진. 며느리가 물어봅니다. 무슨 검진이요? 그냥 종합검진. 며느리의 표정이 미묘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다 정상이래. 며느리는 실망한 표정입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정희는 모른 척합니다. 다음 날부터 정희는 며느리 앞에서 일부러 연기를 합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더라? 며느리가 반응합니다. 수요일이에요. 어머니, 아, 맞다. 깜빡했네. 며느리는 메모를 합니다. 오늘 저녁에 뭐 먹었더라? 아까 김치찌개 드셨잖아요.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며느리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가 봐. 며느리는 남편에게 속삭입니다. 여보, 어머니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아. 정희는 듣고도 못 들은 척합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또 전화합니다. 정희는 거실에서 TV를 보는 척하며 듣습니다. 여보세요, 강 변호사님. 네, 증상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이제 슬슬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에 서류 가지러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정희는 날짜를 확인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5월 22일 이성자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디데이 5월 22일 며느리가 서류 제출한대. 이성자가 답장합니다. 알았어. 우리도 준비 끝났어. 경찰도 연락해뒀어. 며느리가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순간 잡을 거야. 정희는 심호흡을 합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2주 동안 모은 증거들을 정리합니다. 녹음 파일 15개, 영상 파일 23개, 사진 자료 50장, 며느리의 노트북 파일, 며느리의 다이어리 사진, 병원 진단서 3부, 법원 가처분 결정문, 유언장,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5월 21일 일요일, 며느리가 말합니다. 어머니, 내일 병원 가실 날이에요. 무슨 병원? 정신과요. 제가 예약했어요. 왜 정신과? 어머니, 요즘 건망증 심하시잖아요. 검사 좀 받아보시려고요. 정희는 연기를 계속합니다. 그래, 그럼 가봐야겠네.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입니다. 네. 내일 오전 10시에 모시고 갈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정신과가 아니야. 요양원이지. 그날 밤 정희는 이성자와 통화합니다. 성자야, 내일이야. 알아. 나도 준비됐어. 경찰은? 대기 중이야. 내가 신호 보내면 바로 출동해. 고마워. 정희야. 무서우면 그만둬도 돼. 아니야. 끝까지 갈 거야. 알았어. 조심해. 내가 계속 위치 추적할게. 정희는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을 켭니다. 이성자와 공유 설정을 합니다. 정희는 침대에 눕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10년 계획 vs 2주 역습. 누가 이길까요? 정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정희가 이깁니다. 정희는 눈을 감습니다.
마지막 밤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집니다. 5월 22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정희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며느리가 거실에서 말합니다. 어머니, 오늘 10시에 병원 가실 거 기억하시죠? 응, 알아. 정희는 가방을 챙깁니다. 병원 진단서 3부, 녹음기, 핸드폰, 그리고 이성자가 준 작은 녹음 장치, 옷 안쪽에 부착합니다. 모든 대화를 녹음할 겁니다. 10시, 며느리가 차 키를 듭니다. 어머니, 가시죠. 정희는 차에 탑니다. 며느리가 운전을 시작합니다. 강남 방향으로 갑니다. 정희는 묻습니다. 어느 병원이라고 했지? 아, 강남에 있는 좋은 곳이에요. 차는 계속 달립니다. 하지만 병원 쪽이 아닙니다. 정희는 알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골든라이프 요양원입니다. 30분 후 경기도 용인에 도착합니다. 한적한 외곽입니다. 차가 건물 앞에 섭니다. 골든라이프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정희는 연기를 시작합니다. 여기가 어디야? 며느리가 대답합니다. 어머니를 위한 곳이에요. 잠깐만 쉬시면 돼요. 병원 아니야? 어머니, 내려요. 며느리가 정희의 팔을 잡습니다. 정희는 저항하는 척합니다. 나 집에 갈래. 어머니, 제발 좀 말 들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짜증 섞입니다. 원장실로 들어갑니다. 50대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미영님 맞으시죠? 이분이 어머님이시고요. 원장이 서류를 꺼냅니다. 후견인 신청 서류 확인할게요. 며느리가 서류를 내밉니다. 정신과 진단서도 있으시죠? 며느리가 봉투를 꺼냅니다. 강남이응정신과에서 받은 진단서입니다. 원장이 확인합니다. 경도 인지장애 진단. 알겠습니다. 입소 동의서에 사인해 주세요. 며느리가 펜을 듭니다. 그때 정희가 가방을 엽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정희를 봅니다. 정희는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천천히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희는 봉투를 엽니다. 첫 번째 서류를 꺼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진단서. 작성일자 5월 18일. 환자명 김정희. 진단 인지능력 정상. 치매 소견 없음.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이게 뭐예요? 정희는 차분하게 말합니다. 내가 치매래. 어머니, 서울대병원에서 정식으로 검사받았어. MMSE 29점. 모CA 정상. MRI 이상 없음. 나 아주 건강해.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정희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냅니다. 그리고 이건 뭘까? 태블릿을 꺼냅니다. 화면을 켭니다. 영상이 재생됩니다. 며느리가 정희의 혈압약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 며느리가 친척들에게 전화하는 장면. 요즘 어머니 건망증이 심해서 걱정이에요. 며느리가 요양원과 통화하는 장면. 68세 여성이고요. 치매 초기예요. 며느리의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건 어떻게? 정희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냅니다. 그리고 이건 사진들을 펼칩니다. 며느리의 노트북 화면. 어머니 재산 정리 계획. 시트별로 출력된 자료들. 재산 목록 50억. 처분 일정 2025년 5월. 비용 계산 요양원 10년 2.4억. 며느리는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주저앉습니다. 정희는 마지막 서류를 꺼냅니다. 며느리의 다이어리 사진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의 계획이 고스란히 담긴 페이지들. 정희는 한 장을 읽습니다. 2015년 3월 2일. 시어머니 재산 50억.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겠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입니다. 정희는 계속 읽습니다. 2018년 5월 20일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로 했다. 조작해야 한다. 며느리의 어깨가 떨립니다. 2023년 6월 30일 정신과 의사 섭외했다. 돈 주면 진단서 써준다. 500만 원. 원장의 얼굴이 굳습니다. 2025년 5월 1일 드디어 디데이. 8월 요양원 입소. 아무도 찾지 않을 곳으로. 정희는 서류를 내려놓습니다. 10년 동안 날 속였지?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약을 숨기고 건망증이 있는 척 유도하고 친척들에게 거짓말하고 가짜 진단서 만들고 날 요양원에 보내서 50억을 가지려고 했지?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희는 차갑게 말합니다. 늦었어. 그때 문이 열립니다. 이성자 변호사가 들어옵니다. 뒤에 경찰 2명이 함께 있습니다. 박미영 씨, 며느리가 고개를 듭니다. 당신은 사기미수, 노인학대, 횡령미수 혐의로 체포됩니다. 며느리는 벌떡 일어납니다. 뭐라고요? 경찰이 영장을 보여줍니다. 체포 영장입니다. 이게 무슨, 며느리는 패닉에 빠집니다. 정희는 일어섭니다. 며느리를 똑바로 봅니다. 대치동 아파트 35억, 여의도 오피스텔 10억, 주식과 예금 5억, 총 50억. 며느리는 숨을 죽입니다. 정희는 말을 잇습니다. 전부 내 명의야. 20년 전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에 정리했어. 넌 한 번도 등기부등본을 확인 안 했지. 그냥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했어. 며느리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옵니다. 아, 그리고 이미 법원 가처분 걸었어. 내 이름이나 민수 이름으로 절대 못 옮겨. 며느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희는 고개를 젓습니다. 10년이야. 10년 동안 기회는 많았어. 하지만 넌 선택했어. 날 속이고 이용하고 버리기로. 이제 내가 대가를 치를 차례야. 경찰이 며느리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며느리는 울부짖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희는 돌아섭니다. 가자, 성자야. 둘은 원장실을 나갑니다.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립니다. 원장이 황급히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몰랐습니다. 이성자가 대답합니다. 경찰 조사 받으실 겁니다. 위조 진단서 받으신 것도 확인되니까요. 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정희와 이성자는 건물을 나옵니다. 햇빛이 눈부십니다. 정희는 깊게 숨을 쉽니다. 끝났어. 이성자가 정희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고생했어. 정희는 미소를 짓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입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들 민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희는 아들을 봅니다. 민수야. 엄마, 미안해요. 민수는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몰랐어요. 아내가 그런 짓을 하는 줄. 정희는 한숨을 쉽니다. 정말 몰랐니? 민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아니면 모른 척한 거니? 민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10년 동안 내 아내가 날 학대했어. 약을 숨겼어. 거짓말을 퍼뜨렸어. 넌 정말 몰랐어? 민수는 바닥을 봅니다. 저는 아내 말만 믿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건망증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정희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넌 확인하지 않았어. 그냥 편한 쪽을 믿었을 뿐이야.
엄마, 정희는 가방을 챙깁니다. 당분간 여의도 오피스텔에서 살 거야. 엄마, 가지 마세요. 정희는 문을 엽니다. 민수야, 넌 이제 내 선택의 결과를 감당해. 엄마, 민수가 매달립니다. 정희는 민수의 손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아내는 최소 2년은 감옥에 갈 거야. 그동안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그리고 진짜로 반성하거든. 그때 다시 만나자. 정희는 현관문을 나섭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정희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1층으로 내려갑니다.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택시를 탑니다. 여의도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합니다. 정희는 창밖을 봅니다. 서울 시내가 스쳐 지나갑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꺼냅니다. 이성자에게 전화합니다. 성자야, 응. 정희,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못 이겼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용감했던 거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며느리는 내일 검찰 조사 들어가. 위조 진단서 만든 의사도 같이 조사받아. 요양원 원장도. 다들 처벌받겠네. 당연하지. 범죄니까. 정희는 한숨을 쉽니다. 민수는 어떻게 하지? 그건 내가 결정해. 용서할 수도 있고, 관계를 끊을 수도 있고. 정희는 잠시 생각합니다. 시간이 필요해.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알았어. 언제든지 연락해. 고마워, 성자야. 전화를 끊습니다. 택시는 여의도에 도착합니다. 정희의 오피스텔 건물 앞에 섭니다. 정희는 내립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12층 버튼을 누릅니다. 자기 집 앞에 섭니다. 문을 엽니다. 2년 만에 오는 집입니다. 조금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깨끗합니다. 정희는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입니다. 저녁 노을이 집니다. 정희는 눈을 감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10년간의 악몽이.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닙니다. 해방의 눈물입니다. 정희는 일어납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정희는 웃습니다. 내일 장을 봐야겠네. 핸드폰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합니다. 혼자 먹을 저녁입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자유롭습니다. 30분 후 음식이 도착합니다. 정희는 혼자 식사를 합니다. 천천히, 음미하며, 이게 내 시간이구나. 식사를 마칩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샤워를 합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내일부터 뭘 할까? 정희는 생각합니다. 요가 배워볼까? 그림 그려볼까? 여행 가볼까? 가능성이 무한합니다. 68세. 늦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3개월 후 8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부 판결 선고일입니다. 정희는 방청석에 앉아 있습니다. 이성자가 옆에 있습니다. 피고인 박미영을 입정시키시오. 며느리가 들어옵니다. 교도관 2명이 양옆을 호위합니다. 3개월 동안 많이 야위었습니다. 며느리는 정희를 봅니다. 정희는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말합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집니다. 피고인 박미영은 10년에 걸쳐 시어머니 김정희를 학대했습니다. 약물을 숨기고, 건망증을 조작하고, 치매 진단서를 위조하고, 재산 50억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입니다. 이는 명백한 노인학대이며 사기미수이며 횡령미수입니다. 정희는 숨을 참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입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판사는 계속 말합니다. 집행유예는 없습니다. 즉시 수감합니다.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교도관이 며느리를 부축해 나갑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성자가 말합니다. 끝났어. 정희야, 정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끝났어. 법원을 나옵니다. 햇빛이 눈부십니다. 정희는 깊게 숨을 쉽니다. 이성자가 묻습니다. 기분이 어때? 시원해. 하지만 슬프기도 해. 왜? 20년을 함께 살았잖아. 가족이었잖아.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 이성자는 정희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알아. 하지만 마음이 복잡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정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합니다. 대치동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습니다. 시세는 35억입니다. 일주일 만에 계약이 성사됩니다. 구매자는 젊은 부부입니다. 아이 둘을 키우는 가정입니다. 정희는 그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한 달 후 잔금이 들어옵니다. 35억. 정희는 이성자와 상의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내 마음대로 해. 정희는 결정합니다. 절반은 기부할 거야. 이성자는 놀랍니다. 17억을. 응. 아동복지재단 10억. 암연구소 7억. 정말 괜찮아? 응.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이성자는 미소를 짓습니다. 넌 정말 대단해. 기부가 진행됩니다. 언론이 보도합니다. 68세 할머니, 며느리 복수 후 17억 기부. 기사가 포털 메인에 뜹니다. 댓글이 달립니다. 정에 구현하신 할머니 멋있어요. 며느리는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기부까지 하시다니 존경합니다. 정희는 기사를 보지 않습니다. 이성자가 보여주려 하지만 거절합니다. 난 관심 없어. 내 삶이나 살래. 며칠 후 아들 민수가 찾아옵니다. 여의도 오피스텔 초인종을 누릅니다. 정희는 문을 엽니다. 엄마, 민수는 헤어졌습니다. 얼굴이 초췌합니다. 들어와. 둘은 거실에 앉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민수가 먼저 말합니다. 엄마, 저 이혼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 이성자 이모한테 들었어. 미영이는 감옥에 있고, 저는 혼자가 됐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엄마한테 얼마나 못됐는지, 아내 편만 들었는지. 눈물이 흐릅니다.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정희는 아들을 봅니다. 민수야, 솔직하게 말해줘. 네, 넌 정말 몰랐니? 아내가 날 학대하는 걸. 민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보고도 못 본 척 했어요. 정희는 한숨을 쉽니다. 왜? 편했으니까요. 아내가 모든 걸 해주니까. 엄마한테 신경 안 써도 됐으니까. 정희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정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엄마, 하지만 그게 내 선택이었어. 이제 결과를 받아들여야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요. 받아들일게요. 정희는 차를 한 잔 내밉니다. 민수야, 난 너를 사랑해. 하지만 같이 살 순 없어. 엄마, 우린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해. 서로 독립적으로. 그게 건강한 관계야. 민수는 눈물을 닦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하지만 연락은 할 거지? 당연하지.
넌 내 아들이니까. 둘은 포옹합니다. 오랜만에 진심이 담긴 포옹입니다. 민수가 돌아갑니다. 정희는 혼자 남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한강이 흐릅니다. 유람선이 지나갑니다. 정희는 미소를 짓습니다. 6개월 후, 정희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합니다. 아침 7시 기상, 요가 수업에 갑니다. 한강공원에서 1시간 운동합니다. 선생님이 말합니다. 김정희님, 정말 유연하세요. 고맙습니다. 점심은 친구들과 먹습니다. 이성자를 포함해 5명입니다. 모두 70대 전후입니다. 오랜 친구들입니다. 우리 다음 달에 제주도 갈까? 좋지. 나도 찬성. 정희도 손을 듭니다. 저도 갈래요. 오후에는 자원봉사를 합니다. 아동복지재단에서 일주일에 2번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할머니, 다음 이야기는 뭐예요? 다음 주에 재밌는 책 가져올게. 아이들이 웃습니다. 정희도 웃습니다. 저녁에는 그림을 그립니다. 취미로 시작한 수채화입니다. 한강 풍경을 그립니다. 석양을 그립니다. 나무를 그립니다. 서툽니다. 하지만 즐겁습니다. 주말에는 손주 지훈이를 만납니다. 13살이 된 지훈입니다. 할머니, 지훈이가 달려옵니다. 우리 지훈이 많이 컸네. 할머니, 저 중학생 됐어요. 그래, 축하해. 둘은 함께 영화를 봅니다. 팝콘을 먹습니다. 햄버거를 먹습니다. 평범한 할머니와 손주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소중한 시간입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나와요? 지훈이가 묻습니다. 2년 뒤에 나와. 엄마 보고 싶어요. 정희는 지훈이를 안습니다. 보고 싶겠지. 하지만 엄마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알아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했어요. 지훈이는 압니다. 모든 것을. 정희는 지훈이에게 설명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그래도 엄마는 엄마니까 기다려줘. 네. 할머니, 1년 후, 정희는 69세가 됩니다. 생일날, 친구들이 파티를 열어줍니다. 이성자의 집에서 케이크를 자릅니다. 촛불을 붑니다. 소원을 빕니다. 모두가 건강하기를. 박수가 터집니다. 민수와 지훈이도 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민수가 꽃다발을 줍니다. 고마워, 민수야.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지훈이가 선물을 줍니다. 뭐지? 열어보세요. 정희는 선물을 엽니다. 그림 액자입니다. 지훈이가 그린 정희의 초상화입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그린 거야? 네. 할머니 예쁘게 그렸어요. 정희는 눈물을 글썽입니다. 고마워, 지훈아. 할머니 방에 걸게. 저녁은 모두 함께 먹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릅니다. 서로를 존중합니다. 경계를 지킵니다. 건강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수가 묻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정희는 미소를 짓습니다. 응, 행복해. 정말요? 응, 정말. 민수는 안도합니다. 다행이에요. 정희는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민수야, 너도 행복해야 해. 네, 엄마. 2년 후, 며느리 박미영이 출소합니다. 정희는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혼자 마중 나갑니다. 며느리는 많이 변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샜습니다.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민수에게 묻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민수가 대답합니다. 잘 지내세요. 행복하게.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가 어머니께 편지 써도 될까요? 민수는 잠시 생각합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며느리는 작은 봉투를 꺼냅니다. 이거 전해주세요. 민수는 봉투를 받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정희를 찾아갑니다. 엄마, 미영이가 편지 보냈어요. 정희는 봉투를 받습니다. 열어봅니다. 편지지 한 장입니다. 어머니께 3년 동안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어머니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박미영 올림. 정희는 편지를 접습니다. 민수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희는 한참을 생각합니다. 답장은 안 할 거야. 하지만 용서는 할게.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민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요, 엄마. 현재 2028년 정희는 71세입니다. 여의도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요가를 합니다. 친구들을 만납니다.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림을 그립니다. 책을 읽습니다. 여행을 다닙니다. 아들과는 한 달에 2번 만납니다. 손주와는 주말마다 만납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정희는 한강공원을 산책합니다. 석양이 아름답습니다. 벤치에 앉습니다. 강물을 바라봅니다. 유람선이 지나갑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습니다. 가족들이 자전거를 탑니다. 정희는 미소를 짓습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이성자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성자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거야. 이성자가 답장합니다. 정희가 답장합니다. 응, 지금 갈게. 정희는 일어섭니다. 걸어갑니다. 가벼운 발걸음입니다. 마음도 가볍습니다. 71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10년은 악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유입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한 인생.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정희는 노을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행복해. 정말 행복해.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어. 해가 집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립니다. 정희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걸어갑니다. 자신의 길을,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방식으로. 끝. 가족이란 이름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시하지 마세요. 함께 있음을 감사하세요. 서로를 존중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잊고 살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을 위한 인생을. 감사합니다.